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그랬는데 이게 말로만 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런 문제인데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 동전 한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건 앞면 또는 뒷면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H 또는 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H가 앞면, 요건 이제 헤드를 얘기하고요. T는 뒷면, 그래서 테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H와 T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동전 한 개를 던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던졌으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한번 다 적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적을 수가 있느냐? 자, 동전이 앞면이고 주사위가 1인 경우, 그 다음 동전이 앞면이고 주사위가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전이 뒷면이면서 주사위의 눈이 1인 경우, 그 다음 동전이 뒷면이면서 주사위의 눈이 2인 경우, 이렇게 총 12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가지 결과들로부터 아까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앞면 또는 뒷면이죠. 근데 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주사위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6가지가 생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H,1부터 H,2 해가지고 어디까지? H,6까지. H에 대해서 1, 2, 3, 4, 5, 6, 6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도 주사위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가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1부터 T,6까지 6가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각각에 대해서, 즉 앞면에 대해서도 또한 뒷면에 대해서도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씩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둘을 곱한 12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우의 수에서의 곱의 법칙입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풀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X 플러스 Y, 이건 두 개를 곱한 거죠. 요걸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실제로 한번 전개해 볼까요? 이거 전개하면 AX 플러스 AY,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BY, 그 다음 플러스 CX 플러스 CY,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의 개수는 총 6개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뜬금없이 경우의 수에 왜 나왔느냐라는 건데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요 다항식에는 항의 개수가 3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Y라는 요 다항식에는 항의 개수가 2가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전개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요. 요 A라는 항 하나에 대해서
x와 y가 각각 곱해진 ax와 ay라는 항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에 대해서 x와 y 각각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bx 플러스 by가 생겨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에 대해서도 x, y 곱해진 항들이 각각 하나씩 생겨나서 cx 플러스 c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우의 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a와 b와 c의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x가 곱해지는 거와 y가 곱해지는 거 두 가지씩이 가능하구나. 자, 그렇다면 이쪽은 경우의 수 세 가지로 보시고 이쪽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데 이 경우의 수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이 벌어지니까 3에다 2를 곱한 6가지가 총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즉 얘를 전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항의 개수는 총 6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개될 때의 특징을 보면 이거 경우의 수에 빗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쪽은 경우의 수 3가지, 이쪽은 경우의 수 2가지인데 이 경우의 수 3가지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가능하겠구나. 항의 개수는 6개겠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뭐예요? 곱의 법칙이죠. 중요한 건 그 각각에 대하여 라는 그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볼게요. 7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양의 약수를 구하는 거랑 경우의 수랑 무슨 관계며 또한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의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요, 일단 720을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2, 여기는 360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2, 180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시 2 해서 90이 되고요. 그 다음은 요거 3 해서 30이 됩니다. 그 다음은 요것도 3 해서 얼마 됩니까? 10 되고요. 요거 다시 2 해서 5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720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이 하나, 둘,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 5 하나, 그래서 5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우리 뭐 쓰나 마나지만 5의 1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0의 양의 약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자, 1,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여기는 1, 3의 1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1, 그 다음에 5의 1제곱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가 4제곱이기 때문에 2의 4제곱까지 적은 거고요. 여기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의 제곱까지, 그 다음 5의 1제곱이기 때문에 5의 1제곱까지만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20의 양의 약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냐? 바로 여기 1부터 시작해서 2의 4제곱까지 총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부터 3의 제곱까지 총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5의 1제곱까지 총 2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된 3개의 수를 곱하면 그게 720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수 중에 하나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를 선택해서 그걸 싹 다 곱하면 약수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약수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2, 1제곱을 선택했고요. 여기서는 3의 제곱을 선택했고 여기서는 5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만들어지는 약수는 2 곱하기 9 곱하기 3의 제곱이 9입니다. 그 다음 5 해서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9, 5, 45의 2배니까 90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약수를 만드는 원리가 이렇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경우의 수와 결부지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경우의 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자,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가 1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2의 1제곱부터 2의 4제곱까지 총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3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 하나, 둘,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총 2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약수 하나를 만들려면요, 이 3개를 선택해서 곱해야 돼요. 즉, 이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야만 약수 하나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5가지, 3가지,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곱셈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가능하냐 하면 요거 15에 2를 곱하니까 총 30가지의 약수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곱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왜 곱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2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요 두 번째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1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이 나와요. 그래서 1과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1과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1과 3의 제곱 9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1과 1이 선택됐을 때 요 하나에 대해서 1과 5 2가지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과 1이 선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과 5가 선택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1과 3이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1과 3과 1, 여기선 1과 3과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과 9가 선택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1과 9와 1, 그 다음에 9와 5 이렇게 2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6가지 중에 요 5가지 중에 어떤 게 선택이 되더라도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는 3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선택되고 여기서 뭐가 선택되었든지 관계없이 그 각각에 대해서 1과 5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가지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총 15가지가 가능한데 그 15가지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2가지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곱의 법칙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그 M가지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혹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가지이다. 똑같죠? 그래서 지금은 사건이 3개로 확장된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데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3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사건 2가지가 연달아 일어났을 때 그때의 결과 총 15가지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사건 C가 일어난 경우 수 2가지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5가지, 3가지, 2가지이므로 그것들을 다 곱한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만 그것들 3개를 곱해서 하나의 양의 약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됐죠? 그렇게 보면 왜 얘네들을 곱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걸 곱의 법칙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에서는 그냥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N개의 사건, A1부터 AN까지 N개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날 때 사건 A1부터 AN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스몰 a1, 스몰 a2 해서 스몰 an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A1부터 AN이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한 것과 같다. 이게 곱의 법칙의 확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할 게 있는데 아마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걸 소인수 분해했을 때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들을 봐라. 그런 다음에 이 지수들에다가 1을 더해서 그것들을 다 곱해주면 그게 바로 뭐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아마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자, 요 4 플러스 1이라는 거는요, 여기는 2의 4제곱이지만 2의 4제곱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맨 앞에 1이 추가가 됩니다.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총 개수는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4 플러스 1에서 5가지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는 지수는 2죠. 여기도 2제곱이지만 1이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래서 2 플러스 1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지수는 1이지만 1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1에서 2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곱하면 이게 바로 뭐다? 720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서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양의 약수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해하시고 경우의 수에서의 곱의 법칙이 뭔지를 알고 있다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